14세기 중반 이탈리아의 평범한 중산층 가문에서 태어난 조반니 디비치 데 메디치는 직무업을 통해 축적한 재산을 바탕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북부 피렌체에 은행을 하나 설립했고, 그의 뛰어난 경영 아래 이 은행은 단번에 타국에도 지점을 개설할 정도의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가 사망한 1429년 이미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은행가로 거듭난 이 가문의 이름은 바로 향후 300년간 피렌체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유럽 역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메디치 가문이었습니다. 한편 이 조반니의 장남으로 태어난 코시모 데 메디치는 아버지의 뒷받침 아래 풍부한 교양을 갖춘 인문주의자로 성장했고, 조반니로부터 막대한 부와 더불어 사업 수완도 물려받은 그는 메디치 은행의 새로운 주인으로서 활동 무대를 유럽 전역으로 더욱 넓히게 되는데요. 그의 시대에서 유럽의 파리, 런던, 베네치아, 밀라노, 제노바, 나폴리, 바젤, 리옹 등 10여 개 도시에 메디치 은행의 분점이 설치되었으니, 로마 은행의 경우 교황청의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금고 역할을 수행하며 재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한편 당시 피렌체의 정치가 부유한 유럽 가문들에 의해 좌우되었던 만큼 코시모 역시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정치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으나, 메디치가의 라이벌인 알비치 가문의 주도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코시모는 피렌체에서 추방당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피렌체를 장악한 알비치 가문이 실정을 거듭하며 민심이 이반되는 속에 추방령이 철회되면서 그는 민중의 환호 속에 피렌체로 다시 돌아왔으니, 시련을 이겨내며 많은 성장을 이룬 끝에 제자리로 돌아온 그는 뛰어난 외교 수완을 보이며 피렌체의 입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정치, 경제, 외적으로 문화적 측면에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 비잔틴 등의 고문서 수입 등에 엄청난 흥미를 보인 그는 산마르코 수도원 안에 유럽 최초의 공공도서관이라 할 수 있는 메디치 도서관을 만들기도 했으니, 고대 그리스와 로마 철학의 창고 역할을 하며 르네상스의 기초가 된 이곳은 현재 세계 최고의 도서관 중 하나로 꼽히는 바티칸 도서관의 설립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어릴 적부터 키워온 풍부한 인문학적 교양을 바탕으로 학자와 예술가들을 두루 사귀고 후원했던 그는 르네상스 초기의 대표적 거장인 조각가 도나텔로, 건축가 브루넬레스키, 화가 프라 안젤리코, 필리포 리피 등을 후원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그저 부유한 은행 가문에 불과했던 메디치가를 나아가 피렌체를 다스리는 정치 세력으로 발돋움시킨 것은 물론, 이탈리아 르네상스 발전에 기여한 코시모는 사후 피렌체 시민들로부터 과거 키케로에게 주어졌던 파테르 파트리아, 즉 국부라는 칭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한편 코시모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인 피에로에게 정치 권력을, 차남 조반니에게 가업인 은행업을 물려주려 했으나, 허약한 피에로에 비해 비교적 건강했던 조반니가 갑자기 사망했고, 1년 뒤 아버지 코시모마저 향년 75세로 사망하면서 장남 피에로는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졸지에 피렌체의 통치권과 은행업을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그렇게 메디치가의 새로운 수장이 된 피에로 데 메디치는 어릴 적부터 허약한 체질에 통풍을 앓았던 관계로 군주임에도 많은 시간을 침실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처럼 군주가 만만해지자 피렌체의 전통적인 공화국 체제의 복원을 노려온 메디치가의 정적들은 급기야 베네치아 등 외세의 도움을 받아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당시 17살에 불과했던 피에로의 장남이 쿠데타의 징후를 사전에 알아챈 것은 물론, 메디치가의 저택으로 가는 길목에 매복군이 있음을 알아내어 해당 길목으로 향하던 피에로를 외딴 길로 우회시킴으로써 아버지의 목숨을 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영리한 아들 덕분에 목숨을 연장한 피에로였으나, 고질적인 통풍과 폐병이 심해지면서 병석에 누운 채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으니, 어려운 자리를 물려받아 5년간의 통치를 가까스로 마친 그는 향년 5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피에로가 사망하자 3년 전 그의 목숨을 구했으며 갓 20살이 된 그의 장남이 그의 뒤를 이어 메디치가의 모든 권력을 물려받게 되었으니, 그가 바로 향후 멸망의 위기에 놓일 피렌체를 구해내는 것은 물론, 할아버지 코시모를 넘어서 메디치가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게 되는 로렌초 일 마니파코, 일명 위대한 로렌초 데 메디치였습니다. 그러나 로렌초는 집권 초기에 곧바로 큰 위기를 맞았으니, 메디치가를 전복시키고 피렌체의 패권을 가져오려 한 그의 라이벌 파치 가문이 그에 대한 암살을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파치가의 프란체스코 데 파치와 피사의 대주고 프란체스코 살비아티는 피렌체의 패권을 노리던 교황 식스토 4세의 지원 아래 1478년 4월 피렌체 대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던 로렌초 데 메디치와 그의 동생 줄리아노에 대한 기습 암살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로렌초는 다행히도 부상만 입고 탈출에 성공했지만, 줄리아노는 정수리를 비롯해서 무려 19군데 칼에 찔리면서 무참히 살해당했으니, 이것이 바로 파치가의 음모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을 잃는 뼈아픈 사건이었지만 탈출한 로렌초가 반격에 나서면서 파치가의 쿠데타는 결국 실패했고 관련자들이 전부 처형 혹은 추방당한 것은 물론 그들의 토지와 재산까지 전부 몰수당하면서 메디치가의 피렌체 지배는 오히려 더욱 공고해지게 됩니다. 피렌체의 평범한 중산층 가문에서 출발하여 단숨에 유럽 제1의 은행을 넘어 피렌체의 통치 세력으로 거듭난 메디치가, 그러나 병약한 피에로의 시대에서 메디치가의 지배력은 현저히 약해졌고 그의 뒤를 이어 집권 초기에 내부적으로 큰 시련을 겪은 로렌초는 이제 외부로부터 그들의 부와 권력을 노리는 또 하나의 거대한 공격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흔들리는 가문을 바로 세워야 하는 중대한 사명을 띈 로렌초는 과연 그의 가문과 피렌체를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이며 위대한 통치자 인 그와 관련하여 펼쳐질 수많은 다채로운 이야기들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전장의 한복판에서 르네상스를 꽃피워낸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가문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